예, 자, 7주차 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편집 관련해서 먼저 범위 설정하는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엑셀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 파일 가지고 계속 해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가상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있고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셀을 선택할 때에는 그냥 셀을 조준해서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확대 축소하는 법 아시죠? 예전에 파워포인트 때 배웠던 것처럼 컨트롤 누른 상태로 휠 앞으로 눌리면 확대, 앞으로 굴리면, 휠을 뒤로 빼면 축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셀을 선택할 때에는 그냥 셀을 조준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셀을 선택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아시는 드래그 하면 되죠. 예를 들면 B3번부터 E3번까지,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C2번부터 뭐 C8번까지 드래그 하고 싶다, 그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C2번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C8번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속된 영역을 쭉 선택하고자 할 때는, 여러 셀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시작 위치부터 원하는 곳까지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연속된 범위를 선택하고자 할 때, 특히 이제 이렇게 드래그는 이제 짧은 것까지 이렇게 하지만 데이터가 엄청 많다 그럴 때는 드래그를 쭉 잡아 끄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자, 시작 셀을 먼저 클릭해요. 시작 셀을 먼저 클릭하고, 만약에 B2부터 B8번까지를 쫙 선택하고 싶다 그랬을 때 B2를 먼저 한번 클릭해요. 그 상태에서 Shift 버튼을 누르고요. 누른 상태에서 B8번을 딱 누르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된 범위는 시작 위치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누르고 끝 위치만 눌러도 연속된, 그 사이에 연속된 범위가 다 선택이 된다는 거. 자, 또 다른 예로 A4번부터 E4번까지를 내가 다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A4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로 E4번만 클릭해도 이렇게, 요거는 위치가 바뀌어도 돼요. E4번 먼저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A4번 눌러도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근데 왜 가끔 가다 보면 연속된 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비연속된 영역을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단축키가 Shift 버튼이 아니라 컨트롤 버튼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의 1, 4분기, 경기 지역의 2, 4분기, 충청 지역의 3, 4분기, 강원 지역의 4, 4분기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뭐 연속이 아니죠. 이렇게 대각선이니까 연속이 아니죠.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B2번, 먼저 서울의 1, 4분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아까는 Shift를 눌렀지만 이번엔 Shift가 아니라 무슨 버튼? 컨트롤 버튼 누르는 겁니다.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C3번, D4번, 그 다음에 E5번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비연속적인 범위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행 전체나 열 전체를 선택하고 싶으면은 그 열 주소나 행 주소를, 대응되는 행 주소나 열 주소를 누르시면 돼요. 예를 들면 C열 전체, C 한 번만 딱 눌러주면 C열 전체, 5행 전체, 이거는 5라는 거 한 번만 딱 눌러주면 5행 전체가 선택되는 겁니다. 만약에 C열부터 2열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글에서 쭉 드래그 하면 돼요. 이렇게 C에서 2열까지. 만약에 3행부터 5행까지, 그러면 3행 누르고 5행까지 이렇게 쭉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강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를 다 선택하고 싶다, 시트 전체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A와 1 사이에 있는 요 가운데 있는 버튼, 요거 누르면 이렇게 전체 선택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뭐 Shift, 컨트롤 이런 거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행이나 열에도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B열부터 2열까지를 통으로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B열 한번 선택하고 무슨 버튼?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2열 한 번만 딱 눌러주면 B열부터 2열까지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A열, C열, E열 이렇게 비연속적인 열들을 3개를 선택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A열 한번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 누르고 C열, E열 이렇게 하면 비연속적인 여러 개의 열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2행부터 7행까지를 전부 다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2행 한번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로 7행 누르면 전체 선택되지만 나는 2열, 4열, 6열, 8열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2열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로 4열, 6열, 8열 이렇게 하면 불연속적인, 비연속적인 행이나 열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과 열 단위에 삽입하는 방법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쭉 만지다 보면 중간에 뭔가 행이나 열을 새로 삽입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열 삽입부터 해볼게요. 열 삽입. 만약에 C열과 D열 사이, 즉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있는데 나는 요 가운데 중앙이 되는 2, 4분기와 3, 4분기 사이에다가 열을 삽입하고 싶어요. 예. 이럴 때 자,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C열과 D열 사이에다가 열을 삽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기준은 무조건 뒤에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즉 C열과 D열 사이에 열을 삽입할 때의 기준은 D열이 되는 게 맞아요. D열이. 만약에 D열과 E열 사이에 삽입하고 싶으면 기준은 뭐가 돼요? 2열이 되는 거예요. 뒤에 게 기준이 된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C열과 D열 사이에 삽입하고 싶으면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D열이 돼야 되죠. 그럼 D열을 선택해요. 예,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 뭐가 있냐? 삽입이 있어요. 삽입. 예, 그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삽입, 짠. 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C열과 D열 사이에다가 D열을 기준으로 삽입을 하면 이렇게 2, 4분기와 3, 4분기 사이에 이렇게 열이 삽입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만약에 1, 4분기, 2, 4분기 사이에 열을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기준이 돼야 되겠어요? 예. 1, 4분기는 B열이고 2, 4분기는 C열이니까 어느 열? 뒤에 게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랬죠? C열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C열을 기준으로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삽입 그러면 1, 4분기와 2, 4분기 사이에 이렇게 열이 삽입되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아요. 행을 삽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행을 삽입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3행과 4행 사이에 삽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기준이 될까요? 그렇죠. 뒤에 게 무조건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4행이 기준이 되는 거죠. 4행에다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삽입 그러면 3과 4 사이에 4가 삽입되고 5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삽입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나는 전라와 경상 사이에다 삽입하고 싶다. 전라는 7행, 경상은 8행. 그러면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나중 거 8행이 기준이 돼야 돼요. 8행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삽입 누르면 전라와 경상 사이에 이렇게 행이 삽입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삭제 똑같아요. 삭제. 예를 들어서 나는 C열과 E열 이렇게 있는데 C열과 E열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C열 선택한 상태에서 무슨 버튼?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로 E 눌러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불연속적인 게 선택이 되고요. 삭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삽입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삽입한 것처럼 삭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 이렇게 누르시면 말끔히 삭제가 되고요. 만약에 4행과 8행 지금 삽입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삭제하고 싶다. 4행 한번 눌러주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8행 한번 눌러주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삭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뭐 이렇게 행과 열을 삽입할 때 기준은 항상 뭐가 된다? 나중께 기준이 된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게 있고 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C열을 제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 이렇게 합니다. 복사.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F열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라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사는 원본을 지워요, 안 지워요? 안 지워요. 원본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새로 F열에 이렇게 그 똑같은 값을 복사하는 게 복사의 의미입니다. 지울게요, 이건. 다시 지우고. 그런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1, 4분기를 이렇게 떼어내서 1, 4분기를
2, 4분기와 3, 4분기 사이에다 끼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 4분기가 2, 4분기, 3, 4분기 사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2, 4분기, 1,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1, 4분기를 잘라내서 2, 4분기, 3, 4분기 사이에다 끼워 넣기 하려고 하는 거는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요거를 잘라내서 요 사이에다가 삽입해서 끼워 넣는 그런 걸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자, 먼저 오려낼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오려낼 열을 전체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아까는 복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 위에 있는 잘라내기를 선택합니다. 잘라내기. 자, 잘라내기를 선택. 자, 그러면 이제 지렁이가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이제 얘를 잘라낼 준비가 됐어요. 자, 우리는 이걸 잘라내서 어디에 끼기로 했어요? 2, 4분기, 3, 4분기 사이에다 끼워 넣기로 했어요. 자, 무슨 열과 무슨 열 사이? C열과 D열 사이. 자, 그러면 자, 센스 있는 친구들. C열과 D열 사이에 삽입하고 싶을 때는 C열이 기준이 돼야 돼요? D열이 기준이 돼야 돼요? 네, 무조건 뒤에 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C열과 D열 사이에 삽입하고 싶으면 D열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D열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D열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아까는 붙여넣기를 했는데 이제는 붙여넣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잘라낸 거를 그대로 요 사이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삽입해야 되죠. 그거에 해당되는 메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잘라낸 셀 삽입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잘라낸 셀 삽입을 이렇게 클릭하면 아까 처음에 의도한 대로 기존의 1, 4분기는 지워졌어요. 아예 사라져버렸죠. 대신에 그 1, 4분기가 어디로 이동해요? 2, 4분기, 3, 4분기 사이에 이렇게 끼워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게 잘라내기, 잘라내서 붙이는 이동하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똑같은 실습을 우리가 행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에도 만약에 내가 서울 지역을 잘라내서 서울 지역을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다가 끼워 넣고 싶어요. 응? 다시 서울 지역을 잘라내서 아니면 서울과 경기를 같이 묶어볼까요? 서울 경기를 묶어서 잘라내서 이거를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다 끼워 넣고 싶어요. 그러면 자, 서울 경기 같이 선택해요. 이렇게. 자, 요거를 이쪽으로 끼워 넣어서 이동시키고 싶은 거니까 복사해야 돼요. 잘라내기 해야 돼요. 그렇죠? 잘라내기 해야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잘라내기. 그러면 이제 그대로 있어 보이지만 여기 이제 오려진 거죠. 가위로. 예. 그래서 지렁이 꿈틀꿈틀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지금 전라와 경상도 사이에 끼고 싶어요. 그러면 전라도는 6번 행이고 경상도는 7번 행이에요. 이럴 때 6번 행이 기준 행이 돼야 돼요. 7번 행이 기준 행이 돼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뒤에 게 기준 행이 돼야 된다. 7번 행이 기준이 돼야 되죠. 7번 행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잘라낸 셀 삽입 이렇게 하면 서울과 경기가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했던 실습은 이제 그 잘라내기 키보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셀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자, 마우스로 이렇게 경계선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십자가에 화살표 있는 모양으로 아이콘이 바뀌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 셀 내용 자체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또 데이터를 이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를 가지고도 이렇게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드롭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동할 수도 있다. 예,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를 편집하다 보면 사소한 실수 같은 거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한 액션을 바로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방금 내가 한 액션을 취소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Z를 누르면 되죠. 그죠? 네. 그리고 뭐 그 전에 액션도 취소하고 싶다. 또 컨트롤 Z. 또 컨트롤 Z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더 뒤로 막 넘어가게 되죠. 자, 방금 내가 취소한 액션을 다시 실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컨트롤 Z에 반대되는 컨트롤 Y를 누르시면 돼요. Y 이렇게 누르면 했던 걸 반복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분 그 여기 화면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컨트롤 Z에 해당되는 되돌리기, 그 다음에 컨트롤 Y에 해당하는 다시 실행 아이콘이 이렇게 있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다시 실행할 건 없죠. 다 되돌렸기 때문에, 다 이제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액션들을 얘가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예, 많이 기억하고 있어서, 어디까지 돌릴 건지를 내가 쭉 취소하면은 이 액션들을 다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하면 한참 전으로 이제 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를 내가 다 다시 실행해라 이러면, 예, 아까 원래 상태대로 이렇게 원래 상태대로 휙 한 번에 순식간에 이렇게 액션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취소와 재실행을 이용을 해서 잘못 실수로 누른 편집은 나중에 취소하거나 돌릴 수도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편집하기 관련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모두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주제인, 아이고 실수했네요. 네, 그 다음 주제인 워크시트 틀 고정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워크시트 틀 고정이 어떤 기능인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예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보시면 틀 고정이라고 하는 시트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네. 뭔가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 데이터는 뭐 제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이제 비식별화 조치는 취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예전에 과거에 모 사이버 대학교에 강의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 사이버대 강의할 때 학생들 성적 처리했던 그런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뭐 이름 학번 막 쭉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데이터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여기 무슨 492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492? 이게 어떤 값인지를 확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맨 위에 줄에 변수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는 변수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석차네요. 그죠? 석차였는데, 근데 데이터를 아래로 쭉 내려가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딱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29, 이거 뭐지? 29? 여기에는 이제 이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게 있는 경우, 이렇게 데이터가 방대하게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스크롤바를 내리다 보면은 각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을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가 옆으로 또 길잖아요. 이 데이터가. 그러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지금 여기에서 B 플러스 받은 이 학생이 누구인지를 알기가 또 어려워요. 그죠? 예, 이름 같은 게 사라져 버렸죠, 지금.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방대한 경우에는 한 화면에 모든 데이터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다. 자, 우선 이럴 때 만약에 1번 행이 항상 늘 고정된 위치로 이렇게 딱 있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밑으로 내려도 이거는 뭐 무슨 의미구나, 이거는 무슨 점수구나, 이거는 중간고사구나, 기말고사구나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특정 행이나 특정 열을 강제로 화면에 고정시키게 하는 기능, 그게 바로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틀 고정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틀 고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디에 있냐면 보기에 있어요. 보기. 예, 보기 탭에 가보시면 여기 창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틀 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틀 고정 메뉴 아래로 펼쳐보시면 틀 고정은 크게 3개가 있죠. 그냥 틀 고정이 있고, 첫 행 고정이 있고, 첫 열 고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지금 필요한 거는 첫 행을 고정하고 싶어요. 그죠? 첫 행을 고정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틀 고정에 가서 첫 행 고정 클릭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봐서는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첫 번째 행은 계속 고정된 상태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방금 본 거는 틀 고정을 첫 행을 고정한 거고요. 틀 고정 취소하고 싶으면 다시 틀 고정에 가서 틀 고정 취소 누르면 틀 고정이 취소됩니다. 다시. 자, 첫 행 고정 말고 또 뭐도 있어요. 첫 열 고정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요 첫 열, A열을 고정하고 싶다. 그래서 첫 열 고정을 딱 누르면
예, 이제 어떻게 되냐? 제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어때요? A열은 항상 요 원래 위치 그대로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A뿔 받은 학생은 1번 학생이구나. 여기 B뿔 받은 학생은 4번 학생이구나. 이걸 이제 최소한 번호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또 틀고정 취소할게요, 다시.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첫 번째 행만 고정하거나 첫 번째 열만 고정하고 싶을 때가 아닐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행은 일단 첫 번째 행은 기본적으로 고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알아보기 쉽게 홈 탭으로 가서 제가 이 셀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채워보겠습니다. 나 이 셀을 고정하고 싶어요. 즉 1번 행은 고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열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고정돼 가지고는 누군지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번호도 고정돼야 되겠지만 이름도 고정이 됐으면 좋겠고, 노란색, 그리고 학번도 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되어야지 변수의 내용도 알고 이게 누구 데이터인지도 알고 그래야지 이제 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의 행과 세 개의 열을 동시에 고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렇게 첫 행 고정이나 첫 열 고정이 아니라 행과 열을 동시에 한꺼번에 고정하고 싶을 때, 예, 그럴 때는 아까 보셨지만 여기 틀 고정 메뉴의 제일 첫 번째는 그냥 틀 고정이었잖아요. 그죠? 요 메뉴를 쓰시면 되는데, 자, 요 메뉴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 메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난 지금 여기를 고정하고 싶고 요 세 열을 고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고정하고 싶은 거에 다 뭘 칠해놨어요? 노란색을 칠해놨어요. 근데 노란색이 칠해지지 않은 가장 첫 번째 칸은 어딘가요? 노란색이 전혀 칠해지지 않은 가장 첫 번째 칸은 보니까 D열의 2번 셀이죠. 요거. 그죠? D2. 이게 여기서부터 하얀색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변화가 가능한.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 D2번 셀 같이 하얀 면적이 시작되는 가장 좌측 상단에 커서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커서를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틀 고정에 가서 틀 고정을 그냥 틀 고정 이거 아니고요. 그냥 틀 고정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쭉 어떻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행은 고정이 되어 있죠. 원하는 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도 가볼게요. 옆으로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보니까 A열, B열, C열이 몽땅 고정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특정 위에서부터 여러 행과 앞에서부터 여러 열을 동시에 고정하고 싶으면 고정하고자 하는 지역 영역을 다 빼고 나머지 영역의 가장 좌측 상단에 이렇게 커서를 두시고 그 다음에 틀 고정을 눌러서 틀 고정을 하시게 되면 그냥 틀 고정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복수 개의 행과 열을 동시에 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틀 고정 취소. 틀 고정의 기능은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여기 창 메뉴에 보시면 틀 고정 메뉴 말고 나누기라는 메뉴가 또 있어요. 예, 나누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위치에다가 커서를 두고 여기 뭐 어디다 가운데 어디다가 커서를 두고 나누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나누기를 쫙 눌렀다. 그러면 이 커서를 기준으로 지금 창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그죠? 근데 이 나누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 여기도 총점이 나오는데 여기도 총점이 나오잖아요. 그죠? 같은 내용이 이렇게 똑같이 출현할 수가 있어요. 예, 나누기는. 나누기는 예전에 멀티 모니터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하나의 모니터에 여러 모니터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썼던 게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나누기는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도 출현하고 여기에도 출현하고 이게 둘 다 가능한데 예, 반면 틀 고정은 그게 아니라 특정 행이나 열만 고정하는 데 쓰는 게 틀 고정이라는 거. 즉, 틀 고정과 나누기는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전혀 다른 종류의 기능이라는 거를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인 시트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트 관리. 자, 시트 관리는 보시면 시트에 대한 정보는 요 아래에 이렇게 탭 형태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시트들이 쭉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워크북, 지금 우리는 BSP07 언더바 엑서라고 하는 워크북을 다루고 있는데 이 워크북 안에는 데이터 입력 1, 데이터 입력 2, 연속 채우기, 단축키 데이터 입력 등등등등
예, 총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총 7개의 시트가 다 한꺼번에 들어있죠. 이렇게 하나의 그 워크시트 안에는 하나의 그 워크북 안에는 파일 안에는 통합 문서 안에는 여러 개의 시트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내가 지금 포커스 맞춰서 활동하고 있는 시트를 뭐라고 부른다? 워크시트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시트는 이렇게 각 시트별로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실습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틀 고정 요 시트를 틀 고정 및 뭐 나누기로 바꾸고 싶다 이러면 요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 있어요. 먼저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편집 모드로 바뀌잖아요. 여기서 틀 고정 한 칸 띄고 및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이렇게 커서를 조준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 이렇게 클릭해서 뭐 아니면 원래 이름인 틀 고정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니고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하시거나 이렇게 이제 바꾸실 수가 있죠.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고자 할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플러스 버튼 누르면 새로운 시트가 삽입이 되는데 가장 쉬운 게 이제 그거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데이터 입력 1과 데이터 입력 2 사이에다가 시트를 삽입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기준이 돼야 되겠어요? 이거 계속 똑같이 반복되죠. 그죠? 아까 뭐 중간에 행을 삽입하거나 중간에 열을 삽입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다 삽입하고 싶을 때는 뭐가 기준이 돼요? 항상 뒤에 나오는 B가 기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 1과 데이터 입력 2 사이에다가 시트를 삽입하고 싶을 때는 데이터 입력 2가 선택된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 잘못 설명했어요. 네, 플러스 버튼이 아니라 데이터 입력 2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삽입 이렇게 누르고 워크시트 확인 누르면 요 앞에 요거 둘 사이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겁니다. 제가 헷갈렸는데 플러스 버튼은 무조건 선택된 거에 다음 위치에다가 바로 삽입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두 위치 사이에다가 시트를 삽입하고자 할 때는 뒤에 거를 기준으로 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누르시면 바로 그 앞에 시트가 삽입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삽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삽입하고자 하는 위치 나중에 시트를 선택하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눌러서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요 시트 다음에 바로 시트를 삽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혹시 단축키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라면 Shift 버튼 누른 채로 펑션 11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순식간에 해당 셀 앞에 이렇게 시트가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시트는 이렇게 다양하게 삽입하는 기능들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불필요한 시트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시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필요 없는 시트가 하나, 둘, 세 개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서 배운 거 응용한다면 비연속적인 여러 개의 개체를 선택할 때는 무슨 단축키? 그렇죠. 컨트롤 단축키를 쓴다 그랬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시트 4도 선택하고 또 시트 2도 선택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 누르시면 한 번에 다 삭제가 됩니다. 자, 만약에 데이터 입력 1부터 틀 고정까지 전체 선택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단축키 Shift 누른 상태로 틀 고정 한 번만 딱 클릭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이렇게 그래서 시트를 선택할 때에도 컨트롤 단축키나 Shift 단축키를 이용하면 연속된 전체의 시트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비연속적인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하거나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시트 안에다가는 우리가 요게 이제 요걸 시트를 나타내는 탭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탭 배경에 색깔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입력 1과 데이터 입력 2는 다 데이터 입력과 관련된 시트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을 이렇게 Shift 눌러서 선택해서 둘 다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 탭 색이라는 데 가보시면 탭 안에 배경색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한 빨강을 한번 칠해봐요. 진한 빨강 이렇게 짠 칠하면, 자 보세요. 다른 셀 선택했을 때 이렇게 배경색이 빨간색 들어가죠. 근데 진한 색을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글씨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줘요. 만약에 연속 채우기와 단축키 데이터 입력까지 얘를 나는 옅은 파란색으로 칠했다. 옅은 파란색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연한 파란색. 짠! 이렇게 칠하면, 자, 어때요? 자동으로 글씨 색깔을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요. 색깔의 농도가 옅으면 검은색으로 글씨를 보여주고, 색깔이 진하면, 배경 색깔이 진하면 밝은 색으로 보여주는, 어쨌거나 같은 목적의 탭들의 시트들에게는 이렇게 탭에다가 색깔을 입혀주면, 얘네 둘이가 한 묶음이고 얘네 둘이가 한 묶음이구나, 이런 식으로 탭들을 구분하는데, 시트들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오피스 2003 버전에서는 탭의 색깔로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최대 256가지 색깔밖에는 입힐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탭 3개 가서 다른 색 가보시면, 이게 뭡니까? 예, 이 경우의 수 0에서 255까지 256이 3배에 곱해지는 RGB 색깔 모델을 하면 뭐 다 계산해 보시면 1650만 가지의 색깔이 돼요. 1650만 가지 중에 색깔 아무거나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흐리멍덩한 보라색 이런 걸로도 탭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더라. 뭐 이런 거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탭 색깔은 자유롭게 다양한 색깔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시트를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그 틀 고정 실습할 때 썼던 시트를 데이터 입력 1과 데이터 입력 2 사이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틀 고정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동합니다. 이동. 예. 근데 지금 나는 데이터 입력 1과 데이터 입력 2 사이에 입력하고 싶잖아요. 자, 그럴 때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했어요? 입력 1이 돼야 돼, 2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나중 게 돼야 되죠. 나중 거 선택한 상태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틀 고정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Z 누르시면 아이고, 컨트롤 Z는 요 취소는 안 되네요. 예, 오늘 유독 안 되는 게 많은데, 예, 이 시트 이동은 취소가 안 됩니다. 네, 요건 안 되네요. 자, 요거는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립니다. 자, 방금 제가 하는 거 보셨겠지만, 요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동 복사에 가서 요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것도 방법인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예,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도 얼마든지 시트의 위치는 마음껏 이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가끔씩 근데 원본에다가는 그대로 두고 이거의 사본만 여기다 사이에 끼워 넣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야죠. 그때는 눌러서 이동 복사 선택하셔서, 아까는 이동을 제가 데이터 입력 1과 2 사이에 하기를 위해서 여기 2를 선택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동이 아니라 복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체크박스 있죠. 복사본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요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요것만 선택해서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자, 이름이 똑같은 시트가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동으로 괄호 열고 2를 붙여주긴 했습니다만, 요 시트의 원본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 복사된 요 시트를 데이터 입력 1과 데이터 입력 2 사이에다가 이렇게 복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의 이동 복사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동 복사 메뉴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트 관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능들 지금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인 셀 서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셀 서식. 자, 셀 서식과 관련해서 열, 너비 이런 거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열 너비를 조정하고 싶을 때에는, 자, 예를 들어서 D열의 너비, 폭을 조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D열의 오른쪽, 즉 D열과 E열 사이에 경계선, 여기다가 커서를 살짝 갖다 대면 요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죠? 요런 모양으로 바뀐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꾹 눌러주고 드래그를 옆으로 갔다 좁혔다, 옆으로 갔다 좁혔다 그러면 너비를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열 너비를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숫자 값으로 아예 열 너비를 고정해서 지정하고 싶다면은 열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열 너비를 가시면 아예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나는 열을 20으로 바꾸고 싶다. 20 확인 이렇게 누르면 열이 20 사이즈로 싹 이렇게 아예 값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행의 높이를 지정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행의 높이를 더 늘리고 싶다,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2행과 3행 사이에 있는 요 경계, 여기를 마우스 왼쪽 눌러서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것도 내가 구체적인 값을 주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에 가셔가지고 나는 만약에 20이란 값을 주겠다. 예, 그리고 엔터 이렇게 치면 20이란 값을 아예 구체적으로 값으로 행 높이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엑셀에서 또 편리한 게 자동으로 행이나 열을 사이즈를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자동 채우기 할 때 어떻게 했나요? 핸들러 채우기 핸들러가 떴을 때 더블 클릭하니까 자동으로 끝까지 쫙 채워줬잖아요. 그것처럼 행과 행 혹은 열과 열 요 사이 경계선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한번 따닥 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사이즈를 맞춰줘요. 이 맞춰지는 사이즈는 어떻게 기준이냐면 예를 들어서 A열과 B열 사이에 제가 따닥 했잖아요. 더블 클릭했잖아요. 요거는 A열에 있는 컨텐츠를 특별한 조작 없이 깔끔하게 가리지 않고 다 보여주기인데 최대한 필요한 사이즈로 자동으로 맞춰줘요. B에다가 놓고 B와 C 사이에다 놓고 더블 클릭을 따닥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넓게 잡았죠.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긴 컨텐츠가 있어서 그래요. 이 긴 컨텐츠를 몽땅 보여주려다 보니까 최소 이 정도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다시 원래대로 줄이고. 자,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A열, B열, C열, D열을 전체적으로 자동 맞춤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얘네들의 가장 바깥에 있는 열과 요 경계 사이 여기에 가서 더블 클릭을 따닥 해주면 돼요. 그러면 A열도 B열도 C열도 D열도 동시에 아무튼 각 열의 내용을 전부 다 빠짐없이 다 보여주는 최대의 사이즈로 최적의 사이즈로 자동으로 열 맞추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 맞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행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행을 동시에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8행과 9행 사이에 조준을 해서 더블 클릭을 따닥 해주면 이렇게 내용을 가리지 않는 최소의 사이즈로 최적의 사이즈로 자동으로 맞춤을 딱 해주더라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셀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셀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러분, 자, 요 제가 좀 이쁘게 편집하기 위해서 B열, C열, D열을 선택하고, 자, D열과 E열 사이를 제가 이렇게 좀 늘렸다, 좀 줄였다 이러면 B열, C열, D열이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그랬죠. 더블 클릭하면 각자 자동 맞춤이고, 이렇게 적당히 조절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표가 있는데, 이 표에 검은색 테두리가 없다 보니까 너무 안 이뻐요. 그죠? 예, 이게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표에 테두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 테두리 서식을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홈 탭에 가보시면 요게 이제 그 테두리 서식이에요. 다양한 형태의 테두리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은 그 툴은 테두리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한 다음에 일단은 여기 보시면 모든 테두리라는 게 있죠.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짠 이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테두리가 딱 쳐져요. 그런데 약간 뭐랄까요? 아쉬움이 남죠. 여기까지만 하면은 중수예요. 중수. 고수들은 여기다 하나를 더 해줘요. 자, 뭘 해주냐면 마우스 오른쪽 여기 테두리에 가시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한 번만 더 칠해줍니다. 짠 칠해주면 어때요? 안에는 얇은 화살표로 다 이렇게 칸이 칠해지고 겉에 테두리만 한 번 더 굵은 테두리가 딱 쳐지니까 훨씬 더 표가 약간 좀 느낌 있고 살아나는 느낌이죠.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만 하니까 또 이쁘지가 않아요. 요 안에 색깔 같은 걸 채울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아까 잠깐 미리 테스트해서 보여드렸지만
여기 테두리 옆에 있는 아이콘이 색 채우는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뭐 여기 있는 원하는 색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색으로 넘어가면 1650만 가지 색깔 중에 아무거나 채울 수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약간 노란색 채우겠다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표를 이쁘게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정렬까지 이렇게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이쁘게 그 편집이 가능하게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셀 2003은 굉장히 이 셀 색깔 채우는 거나 이런 게 제약이 많았어요. 엑셀 2003은 셀의 색 채우기가 여기 나와 있지만 40개 색깔밖에는 채우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 이후부터는 1650만 가지 색상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무늬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 셀 여기에 가보면 셀 서식으로 가야 되네요. 여기 셀 색깔을 채울 땐 여기서 하는 거고 무늬를 넣고 싶을 때는 여기 글꼴이라고 되어 있는 요 대화 상자 요거를 여셔도 되고요. 요 안에 보시면 채우기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요 채우기 이렇게 해서 오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 있는 셀 서식 요거를 선택해서 오셔도 똑같아요. 자, 셀 서식에 오셔서 채우기 탭 눌러보면 지금은 우리는 그냥 단색으로 색깔만 채우고 있는데 무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늬로 내가 이렇게 빗살 무늬 같은 걸로 하거나 이렇게 점을 찍겠다. 이렇게 확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이렇게 색깔 무늬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늬 탭을 이용해서 무늬를 넣는 거는 웬만한 경우에 그렇게 만족스러운 디자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표 서식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아래는 이제 텍스트 맞춤을 설명하기 위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B13번 셀에 긴 텍스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긴 내용이 쭉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요 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봅시다. 지금 B열은 요만큼만 공간을 차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열을 벗어나게끔 텍스트가 굉장히 길죠. 그러다 보니까 C열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무 값이 없으니까 이게 이것까지 다 보이는데 C열에 만약에 뭐 F라는 값이 이렇게 띡 들어왔다. 엔터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는 민족 중흐밖에 안 보여요. 그죠? 뒤에 내용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요 셀 안에 자체 내에 요 컨텐츠를 다 보여주고 싶을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옵션은 텍스트 줄바꿈 옵션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 셀 서식에 가보시면 여기 표시 형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맞춤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맞춤.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조정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텍스트 줄 맞춤이 있고요. 셀의 맞춤이 있고요. 셀 병합이 있습니다. 이 중에 텍스트 줄 맞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줄 맞춤의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줄 맞춤으로 확인 이렇게 하면 뭔가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넓혀봤습니다. 보면 우리는 민족 중 했는데 이제 공간이 모자라잖아요. 줄을 바꾼 거예요. 흥에 역사적 사명 줄이 없잖아요. 다시 줄 바꿔서 명을 띄고 이 땅 다음 줄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반면 셀의 맞춤은 달라요. 자, 여기 B17번은 제가 셀 서식에 가서 셀의 맞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의 맞춤 클릭 확인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얘는 글씨의 크기를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글씨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줄을 바꿔서 이 안에 다 표시하려고 했잖아요. 텍스트 줄 바꿈은. 반면에 셀의 맞춤은 셀은 그대로 유지하고 글씨 크기를 강제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B열을 넓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줄 바꿈의 위치가 바뀌죠. 그죠? 얘는 줄 바꿈의 위치가 바뀌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글씨가 조금씩 커져요. 그죠? 왜냐하면 칸이 공간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반대로 줄어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을 더 많이 바꾸고 얘는 글씨 크기를 점점 줄이죠. 그래서 텍스트 줄 바꿈과 셀의 맞춤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셀 병합은요. 자, B 한 칸 가지고는 이 셀을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B열, C열, D열, 지금 봐서는 E열까지도 포함이 돼야 되죠. 이 네 개의 셀을 마치 하나의 셀인 것처럼 합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병합하겠다는 게 셀 병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합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에 가서 셀 병합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 아까는 요게 이제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셀이었잖아요. 그런데 병합된 셀로 밑으로 딱 내려보면 어때요? 요게 마치 하나의 셀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셀로 합쳐진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합쳐진 셀의 주소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주소는 좌측 맨 상단 셀, 지금 같은 경우에는 B19번이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셀의 주소가 B19라고 이렇게 뜨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게 이제 텍스트에 대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텍스트 맞춤에 대한 다양한 옵션들은 아까 제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에 갔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맞춤 대화 상자 열기, 요걸로 가도 돼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옵니다. 여기에는 이거 말고도 셀의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를 가로 방향으로 왼쪽 정렬할 건지, 가운데 정렬할 건지, 오른쪽 정렬할 건지, 양쪽 맞춤할 건지 등등등등 정할 수도 있고요. 세로 방향이라 하면 요거죠. 요거 버티컬하게, 지금 얘는 가운데에 있잖아요. 이렇게 셀 가운데에 있는데 이거를 위로 달라붙게 할 건지, 바닥에 깔게 할 건지, 이렇게 위로 할 건지 바닥에 깔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여기서 세로의 아래쪽으로 할 건지 위쪽으로 할 건지 가운데로 할 건지, 이런 거 조정해서 할 수가 있다. 여기 세 가지 방향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텍스트의 방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45도 기울여라, 이런 거 해보시면 텍스트가 이렇게 45도 기울여져서 이렇게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는 그런 형태로 텍스트가 바뀌어지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서식 도구 적용하는 것만 확인을 해보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여기 숫자들이 쭉 있습니다. 자, 숫자들이 쭉 있는데 먼저 25,687 이렇게 있는데요. 요 숫자에 여기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보시게 되면 컴마가 있죠. 우리 보통 이런 큰 수는 1000 단위로 컴마를 찍으면 훨씬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컴마를 딱 찍어 보시면 이렇게 25,000 쉼표 687 이렇게 바꾸는 게 컴마 표시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0.7534는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얼마가 되죠?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1이 100%죠. 0.7534는 75.34%죠. 그래서 퍼센트로 딱 바꾸면 이렇게 75%. 근데 75.34라고 다 보여주지 않죠. 그 이유는 소수점을 전부 다 절삭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소수점을 늘리고 싶으시면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소수점 늘림, 자릿수 늘림 아이콘을 누르시면 돼요. 한 번 누르면 75.3, 두 번 누르면 75.34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제가 75.34라고 값을 넣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걸 선택한 상태에서 퍼센트를 누른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와요? 75.34를 퍼센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75.34% 아니죠? 어떻게 돼요? 7,534%가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75.34는 7,534%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이제 긴 자릿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실수했네요. 여기 이제 컴마 찍는 거 연습했는데 컴마는 여기서 찍었어야 됐네요. 원래 아까 하려고 했던 걸 여기서 해보죠. 자, 우리가 이게 만약에 돈이다, 화폐다, 그러니까 136만 5천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표시할 거냐? 여기 맨 앞에 보시면 원을 고를 수 있는 회계 양식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한국의 원인지, 영어의 달러인지, 영국의 파운드인지, 유로인지 이런 거 전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원이다. 그러면 샵샵샵샵 나오죠. 이거는 에러가 아니라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데 공간이 좁아. 그래서 다 못 보여주겠어 라는 의미예요. 조금만 넓혀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이 붙어요, 자동으로. 자, 중요한 거는 이게 값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수식 그 입력창에 보면 그대로 136만 5천이란 값은 똑같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다만 출력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 뿐이에요. 출력을
원 단위로 보여주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합쳐서 회계 단위에 맞춰서 보여준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릿수 늘림. 아까 해봤지만 소수점 자리를 늘릴 때는 이렇게 자리를 늘릴 수가 있고요. 자릿수를 줄이는 거는 그 옆에 있는 아이콘인데 자릿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 18이니까 반올림하면 02가 되잖아요. 263죠. 02. 다시 자릿수 줄이면 0. 또 줄이면 아예 소수점이 없어지죠. 한 번 늘리면 0. 또 늘리면 0.02, 또 늘리면 0.018이 되는데 보시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자릿수를 지정하든 원래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수식 입력 중에서 확인되는 이 값은 변하지 않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뭐만 바꾸고 있는 거예요? 표시하는 형식만 바꾸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시 형식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사용자 정의 방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연, 월, 일이 있는데 이 연, 월, 일을 지금은 그냥 단순한 날짜 형태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요거 제가 표시 형식 대화 상자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 지정 가서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면 YYYY는 연도를 추출하는 거고요. 연, MM은 두 자리로 달을 표시하는 거고 M은 한 자리로 달을 표시하는 거예요. 월, 그 다음에 DD, 아니 D라고 합시다. D, 일은 즐거운 어린이날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해라. 여기 날짜가 들어올 건데 날짜에서 연도를 따서 앞에 보여주고 월 가운데 따서 보여주고 날에서 즐거운 어린이날입니다로 출력해라. 확인. 그러면 이게 너무 길죠. 짠. 너무 기네요. 짠. 하면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는 2016년 5월 5일이라는 데이터인데 출력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사용자 지정을 했던 2016년 5월 5일은 즐거운 어린이날입니다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커스텀하게 출력할 수도 있고요. 자, 제가 날짜 바꿔볼게요. 이거 더블 클릭 따닥하면 2016년 5월 5일인데 자, 2020년 5월 5일로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땅 치면 바뀌죠. 2020년 5월 5일은 즐거운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본질이나 내용을 바꾸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용 바꾸는 건 절대 아니고 데이터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이 날짜 데이터 그대로인데 이거를 형식만 보여지는 형식만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바꿔주는 기능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다른 어떤 서식과 관련한 몇 가지 기능을 더 시간이 되면 다루려고 했는데 첫 주차인데도 제가 강의를 많이 했나 봐요. 마지막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다루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하게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으니까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 셀 서식의 서식 도구 사용법 여기까지만 다루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내용은 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엑셀을 굉장히 오래 남은 기간 다룰 거니까 또 천천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조금 조정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자료와 실습 자료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주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엑셀 두 번째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